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소 중에서 불꽃 연소와 우리 훈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연소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연소를 요 불꽃이죠, 이게 불꽃이 있는 연소랑 없는 연소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연물이 고체냐, 액체냐 또는 기체냐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체가 어떻게 혼합기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체가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모두 존재하지만 혼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지 등을 통해서 우리는 연소의 형상이 달라지고 해당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이거는 안다고 가정하고 하고 싶은데 혹시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소는 3요소라는 게 있고요, 또는 4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긴 했었죠. 우리가 결국 연소 삼각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연물, 그리고 산소, 점화원이 모두 있어야 발화나 연소나 똑같죠. 연소가 일어난다는 게 우리가 연소의 3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사각형으로 그냥 그릴까요? 하나가 더 추가돼서 4요소가 되는 게 있어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그리고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죠. 갑자기 연쇄 반응이라는 게 뭐냐? 모든 연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불꽃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훈소 같은 경우에는 연쇄 반응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3요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무슨 차이인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용어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게 처음에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불꽃 연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결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불꽃 연소는 우리가 화재라고 칭할 때 표면 화재라고 부르고요, 또 자결 연소를 심부 화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심부 화재를 표면 연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장난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건 자결 연소가 훈소다, 뭐 구분하기도 하는데 거의 그냥 같다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꽃 연소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불이 타는 게 불꽃 연소예요. 이게 즉 우리가 연쇄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연쇄 반응은 쉽게 생각하시면 불이 옆으로 막 번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훈소는 쉽게 생각하면 담배가 타는 게 훈소입니다. 불꽃이 보이지 않죠? 물론 이렇게 안에 불꽃이 있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위로 부력을 크게 형성하는 불꽃이 보이진 않는다는 뜻이죠. 무슨 차이가 있냐? 기본적으로 불꽃 연소라고 하는 건 기체가 타는 거예요. 기체가 연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나무를 태우더라도 얘가 열이 받아서 나무가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가 열분해 또는 증발을 해서 기체가 돼서 불이 붙는다는 거죠. 하지만 훈소라고 하면,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기체가 돼서 타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냥 고체인 상태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게 훈소 또는 자결 연소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불꽃 연소와 훈소로 구분이 되는가?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가연물의 산소의 공급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불꽃 연소로 되는지 훈소로 되는지에 따른 구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가연물에 점화원을 붙였는데 현재 산소의 공급이 그 해당 부분의 가연물한테 원활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훈소의 형태를 띠게 되고, 또는 공급이 원활하다면 불꽃 연소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훈소의 형태로 담배처럼 불이 붙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막 주입을 해버리면 얘도 불꽃 연소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불꽃 연소가 일반적으로 순소가 되려면 무슨 구액실 화재에서 산소의 공급이 많이 떨어져야만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훈소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낙엽 등, 즉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우리가 불꽃 연소로 전이하게 되는 거죠. 즉 훈소는 우리가 산소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불꽃 연소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있을 때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불꽃 연소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완전 연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연물에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다면 이군요. 요런 완전 연소식이 됐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CH4에 15투를 산소 공급이 충분하다면요. 똑같이 얘는 완전 연소를 할 거고 남은 만큼 산소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화학양론 조성비의 완전 연소식인데 산소가 화학양론보다 5배 많다고 해서 완전 연소가 안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결국 이 식들은 우리가 탄화수소계에서 탄소가 있었고요. 수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가 연소를 하는데 여기에 산소가 하나가 붙으면 CO가 되고요. 여기서 또 산소가 하나 더 붙으면 CO2가 되는 거죠. 즉 이것이 우리가 탄소가 한 번에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아니고 산화 과정을 거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과정으로 완전히 산화가 된다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결국 수소가 두 덩이였잖아요. H4라는 건 사실 이 H2인 거죠. 그러면 하나는 물이 됐지만 두 개는 수소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2분의 1, 5씩 잘라서 반반 가는 건 아니고 산소는 하나의 분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산소가 하나 더 붙는다면 결국 두 개의 물 분자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하느냐? 다시 봐볼게요. 공간이 충분할까요? 우리가 결국 불꽃 연소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한 충분한 상태에서 불꽃 연소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훈소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연소라고 했었죠. 그러면 불꽃 연소는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가연물은 탄화수소계를 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산소가 충분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연소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근데 훈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모자르니까 있는 산소를 다 나눠 가지려고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연소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산소가 충분하니까 우리가 메탄을 1개라고 했지만 얘가 100개라고 한다면 만약에 산소 50개를 나눠 가져야 된다면 얘는 다 일산화탄소의 형태를 띠던가 탄소만 남고 있던가 수소만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100개의 메탄에서 산소가 5000개가 있다면 얘는 CO2와 물 그리고 산소의 형태의 연소 생성물을 띠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연소의 기본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인계에서 생성계로 넘어가는 활성계를 거쳐서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원래 흡열, 분해, 흡분 훈연배라고 외우는데 혼합, 연소, 배출. 요 식은 이제 불꽃 연소의 가장 기본이고요. 분해 또는 증발이 될 수 있겠네요. 또 그리고 훈소에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흡열, 분해, 그리고 배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떠한 가연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불이 붙으려면 점화원에 의해서 얘가 열을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연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열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흡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가연물은 이 해당 온도에 해당 가연물의 용융점이나 또는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증발점이 넘게 되면, 끓는 점이 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증발을 하거나 분해가 돼서 이게 아주 작은 밀입자로 떨어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불꽃연소에서 기체가 된 이 아이들이 불이 붙는다고 했었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얘가 가스만 있는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우리가 지연성 가스인 산소가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 얘네가 이렇게 혼합이 돼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연소 범위 이내에 들어와서. 즉 우리가 가연물이 열을 받게 되면 걔가 해당 분해 온도나 또는 용융점, 녹는 점, 증발하는 점, 보일링점이 되게 되면 결국 얘가 기체를 형성하게 될 거고, 여기서 형성된 가연성 기체 또는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혼합을 해서 연소 범위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온도가 높으니까 연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불꽃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계속 1, 2, 3, 4, 5가 진행되지만 A 부분의 1, 2, 3, 4, 5, B 부분의 1, 2, 3, 4, 5 이런 식으로 서로 연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잘라서 보면 여기가 이미 연소 중이면 이쪽 부분도 흡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쪽도 흡열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도 뭐 일정 이상 멀면 열이 안 오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발생하는 연소에서 옆구리죠. 그냥 옆구리로 열을 주게 되는데 이게 연소가 발생했을 때 흡열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뭐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가 결국 흡분혼연배라고 해서 결국 한번 연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염을 확산시키는 그 순환 루틴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연소 생성물인 CO2, H2O, 실제로 뭐 녹스나 속스나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개에서 개외로 고온의 연소 부분을 지나서 우리가 가연물이 연소 생성물로 변경이 돼서 배출이 되는 게 기본 연소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훈소는 차이가 뭐냐? 똑같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흡열을 해요. 이게 뭐 산화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얘가 연소가 돼서 분해가 되는데 얘가 산소 공급이 너무 원활하지 않고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하지만 얘는 고온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분해는 진행되지만 불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 얘 표면은 거의 불꽃이 있는 것처럼 시뻘겋게 보이지만 겉으로 불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연성 가연물이 그 메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계속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으로 탄소라던가 산소 이런 가연성 또는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분자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얘를 배출하는데 지속적으로 연소를 한다던가 불꽃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산소와 만나긴 하겠죠. 일산화탄소라던가 물도 형성이 될 거고 그냥 탄소, 뭐 액적 밀입자 등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결국 불꽃연소는 고온의 연소를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훈소는 고온의 연소를 거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배출되는 연소의 생성물의 입자가 얘는 크고 얘는 작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불을 이렇게 지지는데 여기에 어떤 분자를 통과시켰을 때 불태우고 나가면 더 작은 입자를 배출하게 되고 불을 지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큰 입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크기를 살펴보면 불꽃 연소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연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 크기를 배출한다고 하고,
그 자결 연소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연소 생성물 입자를 배출한다 그러죠.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연기 크기예요. 연기가 입자가 큰지 작은지 어떤 형태를 띠는지 그런 걸 구성하게 되는 거고, 결국 또 알아보면 그냥 불꽃은 이렇게 그리고 훈소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연기만. 결국 얘는 우리가 불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훈소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될 거고, 우리가 온도가 높다는 건 부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직 좀 못 배운 게 많아서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불이 클수록 여기 손 이렇게 얹으면 뜨거운 기운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우리 담배 위에 손 있다고 손 막 엄청 뜨겁지 않잖아요. 여기 한 30cm 뗐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부력의 힘인데, 즉 우리가 불꽃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력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우리는 큰 화재 플럼이라고 하는 상승 기류를 갖게 되고, 우리가 훈소 같은 경우에는 별로 부력이라던가 연기의 형태가 무겁기도 하고요, 플럼을 별로 크게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불꽃 연소는 연소가 부력을 세게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지만, 훈소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해서 우리가 연기가 성층화, 즉 층을 형성한다던가,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있을 때 끝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 이렇게 층을 형성한다던가, 우리가 연기가 쉽게 저층, 즉 하강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 못 배워서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연기 입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감지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감지 방법. 즉 우리가 화재를 감지하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감지기로 우리가 화재를 감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입자 크기가 이 정도 0.3 마이크로미터일 때랑 약 1 마이크로미터일 때 서로 적응성이 높은 감지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온도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실제로 두 가지의 실을 뒀을 때 하나는 불꽃 연소가 나고 하나는 훈소가 났을 때 여기에 온도가, 화장실 안에 온도가 뜨거워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열이 조금밖에 안 나니까. 즉 우리가 열 감지기에서도 이렇게 그릴까요? 열 감지기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정온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온도만 도달하면 동작하기 때문에 모든 실에서 감지기가 동작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차동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분의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야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꽃 연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결 연소에서는 동작을 안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또 감지기도 아까 설명 좀 덜 했는데, 입자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 감지기도 작거니 크거나 상관없이 감지를 잘하는 연기 감지기가 있는 반면, 입자가 커지면 감지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연기 감지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해서 불을 끄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못 배운 용어가 많아서 부가적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